네, 안녕하세요. 앞에 7장까지 이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을 거고요. 이번 학기 비대면 수업을 했지만,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은, 8장과 9장은 본격적으로 신경에 대해서 중추신경, 말추신경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강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제 생각에는 생리학에서 그 부분을 다루기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신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떠한 것들로 구성이 되는지, 케미컬 또는 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표적으로 뉴로트랜스미터들 중에서 중요한 거 아세틸콜린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그리고 리셉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마지막 장인 10장, 이제 기본적으로 신경까지 다 했으니까요. 그러면 감각기관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어떠한 종류들의 감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한 번 정도는 들어봤던, 끊임없이 계속 들었던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내용 신경이고요. 처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characteristic of sensory receptor입니다. 그러면은 신경에서 우리가 감각계죠. 기본적으로 감각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sensory receptor, 수용체가 존재를 할 거고요. 그런 수용체가 어떠한 분류에 의해서 나눠지는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듯이 sensory receptor transduce different form of energy in the real world into nerve impulse죠. 앞에서 배웠듯이 신경은 결국 전기의 전달과 뉴로트랜스미터, 케미컬들의 분비에 의해서 전신경에서 후신경으로 또는 전신경에서 근육 쪽에 신경 말단으로 신경이 전달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리얼월드, 실제 세계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자극들을 신경의 임펄스, 전달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센서리 리셉터가 될 겁니다. different modality of sensation,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자극들이 있을 겁니다. 사운드나 빛, 그리고 압력들, 그리고 누르는 힘들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신경의 경로가 활성화될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특정 임펄스, 신경 전달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뜻이 옵틱 너브라고 되어 있죠. 옵틱 너브는 우리가 알다시피 눈, 빛으로 들어오는 어떠한 신호를 시각화된 것을 인지해서 결국 브레인으로 보낼 때는 그 상이 그대로 전달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기적인 신호로 변경이 돼서 신경의 어떠한 전달로 이어져서 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어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뭐 히어링도 당연히 동일할 거고요. 또는 맛을 보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미컬을 인식해서 맛, 향을 맡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이러한 특정 센서리 리셉터의 반응에 의해서 신경의 임펄스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신경 전달일 거예요. 그러면은 센서리 리셉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기능에 따른 구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Functional category예요. According to type of signal they transduce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처음 나온 게 이제 키모리셉터, 센스 케미컬이죠. 화학 물질들을 인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나타나는 여러한 화학 물질들의 변화. 대표적인 게 이제 맛하고 스멜, 냄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토리셉터, 빛을 인지하는 거겠죠. 우리의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서모리셉터, 온도를 인지할 겁니다. 피부의 통점과 함께 온도를 인지하는 온도 수용체들이 있어요. 차갑거나 뜨거운 것을 인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카노 리셉터라고 하는 물리적인, 이제 기계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timulated by mechanical deformation of the receptor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어떠한
터치 아니면은 히어링도 결국에는 물리적인 어떤 전달이죠. 어떤 물리예요? 공기의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서로 다른 고음 또는 저음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각각 다른 소리로 머리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는 키모리셉터, 그러니까 자극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눠지는 겁니다. 키모리셉터, 포토리셉터, 서모리셉터, 메카노리셉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수용체들을 기능적인 면에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Classification of receptor based on their normal stimulus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뭐 일반적인 자극원이죠. 따라서 나눠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메카노 리셉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치나 아니면 뭐 히어링 특정한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펜 리셉터는 티슈가 손상됐을 때 통증, 키모리셉터는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을 인식할 겁니다. 키모리셉터의 대표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하고 향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포토리셉터는 bright, dark, 빛을 인식을 하겠죠.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노시셉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유해 수용체라고 이제 한국말로 부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페인 리셉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표에서 이제 고통을 느껴지는 수용체로 기능적인 어떤 특정이 딱 되어 있는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depolarized when tissue are damaged예요. 티슈가 손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 통증을 느끼게 해주는 수용체가 노시셉터라고 하고, 이 노시셉터에 의해서 우리가 위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heat, cold, pressure, 또는 케미컬 화학물질 뭐 이런 것들의 자극이 바로 자극원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뉴로트랜스미터에는 글루타메이드하고 서브스탠스 P가 주요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이 됩니다. 노시셉터를 자극하는 신경 전달 물질, 글루타메이트, 서브스탠스 P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 글루타메이드하고 서브스탠스 P는 앞에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억제 자극에 관여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EPSP보다는 IPSP, Inhibitory Postsynaptic Potential과 관련 있는 뉴로트랜스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흔히 페인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이모션하게 받아들이는 것들도 요 고통을 느끼게끔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자극은 엔도지니어스 오피오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마약이에요. 내재된 오피오이드 마약입니다. 결론적으로 요 내재되어 있는 보호기작에 의해서 이런 통증, 페인을 감소시키는 그런 반응을 우리 몸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 이 엔도지니어스 오피도이드가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통증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통증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이 이상이 생겼을 때 어디가 이상이 생겼는지 모르죠. 아픔을 통해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내 몸에 이상이 있구나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 통증이 어느 순간에는 조절을 받아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 사라지게 하는 거, 잊게 하는 게 바로 엔도지니어스 오피도이드인데 이러한 것들이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통증을 계속 느끼게 되겠죠. 오케이. 뭐 리셉터 can be classified. 리셉터에 따라서 이제 뭐 나눠 놓은 겁니다. classify를. 그러면은 리셉터 수용체에 의한 분류로 해서 어떠한 자극을 브레인에 전달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경의 분류에서 센서리 리셉터라고 하는 감각 수용기의 분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나왔던 네 가지는 기능에 의한 분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리셉터의 분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deliver to the brain이에요. 브레인으로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주느냐에 따라 나눠 놓은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프로프리오 리셉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 수용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아니면은 여기 있듯이 텐던, 힘줄이죠. 조인트, 연결 부위에서 몸이 위치,
그리고 머슬이 적당히 작동해서 밸런스를 잡겠죠. 뭐 이런 것들과 관여하는 기본적인 우리 몸의 균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의 자극에 의해서 근육을 조절해주는 그게 바로 이제 고유 수용체 프로프리오셉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테니어스 리셉터라고 피부에 존재하는 수용체들입니다. 그래서 터치, 프레셔, 히트, 콜드, 페인 어떠한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진 게 아니고 브레인에 어떠한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프로프리오셉터, 그리고 큐테니어스 리셉터, 그 스페셜 센스라는 부분인데 이 스페셜 센스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이라고 하는 특정한 자극에 의한 특정한 감각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셜 센스에는 비전, 시각, 히어링, 청각, 테이스트, 맛, 스멜, 후각, 그리고 이퀄리브리움, 뭐야, 밸런스, 평형 감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스페셜 센스가 있고요. 피부가 느끼는 거, 그리고 우리 몸의 파인 머스 컨트롤이라고 했어요. 포지션에 대한 기본적인 고유 수용체를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책에서는 앞에 나왔던 기능적인 분류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프리오프리오셉터 그리고 큐테니어스 그리고 스페셜 센스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아니면은 뭐 다른 분류로 receptor can be classified origin of the information.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오리진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익스토로셉터, response to stimuli of outside죠. 자극원이 바깥쪽에 있는 경우 익스토로셉터에 의해서 인지해서 이제 세포 안으로 보내게 되죠. 브레인으로 보내겠죠. 그래서 피부야 큐테니어스 리셉터나 아니면 스페셜 센스들이 대부분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에 인식을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또는 오리진이에요. 오리진, 자극의 오리진. 인터로셉터, 익스트로셉터, 인터로셉터. 인터로셉터는 내부에 존재하는 그런 자극일 겁니다. 리스폰스 투 인터널 스티뮬라이죠. 안쪽, 내부, 우리 몸의 내부에 존재하는 자극에 대해서 인지하는 감각 수용체입니다. 오간에 존재를 많이 하겠죠. 블러드 프레셔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pH 또는 옥시젠 컨센트레이션, 산소 포화도 등들을 인지하는 그런 수용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수분을 인식할 때 오스모시스 3초에서 나왔었어요. 우리 몸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탈수 현상이 생기면은 세포에서 느끼기에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투압은 낮은 상태, 높아진 상태죠. 삼투압이 높아진 상태, 삼투 농도가 높아진 상태. 그때 뭘 인식해요? 오스모틱 프레셔가 높아진 것을 오스모 리셉터가 인식해서 수분의 배출을 억제하고 갈증을 느끼게 해서 수분 보충을 증가시키죠. 이런 것들을 인지해 주는 게 바로 인터 아니죠. 익스터 바깥. 그래서 오리진에 따라서도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자극하는 어떤 리셉터의 형태에 따라서 신경은 금방 반응에 대해 적응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적응 안 하고 오랫동안 아주 작은 자극에도 계속 반응하기도 하죠. 그것을 나눠 놓은 게 이 토닉과 페이직이라는 그러한 리셉터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토닉 리셉터 또는 페이직 리셉터라고 나뉘고요. 토닉은 앞에서도 뭐 토니시티 해서 오스모lar이티를 따질 때 우리가 삼투 농도를 따질 때 어떤 긴장성을 표현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됐었고요. 페이직은 위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태냐 여기 있듯이 receptor can be characterized based on how they respond to the stimulus. 자극에 대해서 수용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페이직과 토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페이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quick adaptation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반응에 대해서 빨리 반응을 하고 그 대신 quickly adapted 빨리 적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자극이 와도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quickly adapted to the stimulus by decreasing response예요.
이게 바로 위상성 페이직입니다. 반응은 빨리 하지만 거기에 빨리 적응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may deliver another burst when stimulus is removed, provide on and off information.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 자극에 대한 반응은 좀 늦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환경에 대해서 변화에 빨리 인식을 시켜줘요. 하지만 이 센서리 어댑테이션이 빨리 일어나게 돼서 금방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빨리 적응하게 되는 거죠. 수긍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라고 위상성이라고 표현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멜하고 터치, 템퍼처예요. 그래서 냄새 같은 경우 금방 냄새가 났다가 굉장히 빨리 반응하죠. 새로운 냄새원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냄새에 대해서 금방 자극을 받지 않는 적응을 하게 됩니다. 터치도 마찬가지고요. 온도, 특히 우리 계절 바뀔 때 더운 날씨에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어느 정도 더운 곳에 가 있으면은 내 몸이 그 온도에 적응을 하게 되죠. 적응을 못 한다면은 계속 너무 더움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신경이 계속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들을 페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토닉은 이와의 반대예요. maintain a high firing입니다. high firing. 불이 붙는다. firing rate. 불이 자주 붙는다. 자극을 잘 받는다는 거죠. as long as 오랫동안.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극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페인이고요. 페인 한번 자극 주고서 계속 거기에 적응을 하면 좋겠지만 앞에 나왔던 노시셉터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몸의 위험성을 경고를 해주기 위한 수용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자극을 길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그러한 형태가 이 토닉, 긴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긴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닉이고요. 페이직은 빠르게 반응하지만 빠르게 또 적응해주는 그러한 수용체들을 말합니다. 수용체는 크게 앞에 나왔던 페이직과 토닉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 페이직과 토닉 리셉터들이 자극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형태입니다. A가 바로 페이직 리셉터죠. Fast Adaptation이에요. 자극이 주어지면은 이게 액션 포텐셜이에요. 활성전이 빨리빨리 자극원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 뒤에 자극이 왔을 때는 스티뮬러스 위드로 떨어지게 되죠. 반응이. 그리고 토닉 리셉터 같은 경우는 슬로우 어댑테이션이에요.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활성 전이가 발생을 하고 그게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자극에 대해서도 계속 반응을 하게 되는 형태죠. 길게 반응하느냐 짧게 반응하느냐. 길게 빨리 반응하면서 짧게 페이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신경이 반응하는 이제 law of specific nerve energy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경 반응 에너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information from a given nerve fiber can only be experienced as one stimulus typ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정한 신경은 be experienced 경험하게끔 뭐 학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자극 형태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수용체는 특정 자극에만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Sensation produced by adequate or normal stimulus is the one the brain will perceive. 결국에는 신경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자극의 형태는 자극원은 여러 가지겠지만 신경이 받아들이는 형태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전기적인 신경자극 하나겠죠. 그래서 여기 있듯이 눈은 뭘 인식해요? 빛을 인식하죠. 그래서 눈을 주먹으로 때리면 눈이 번쩍 자극이 발생하죠. 물론 아프겠죠. 피부에 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때리건 빛이 들어오건 눈에서 인식하는 자극원의 형태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eye is perceived as a flash of light이죠. 눈이 번쩍 하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센스, 감각을 인지하는
특정 수용체는 다른 감각 자극도 그 형태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Law of Specific Nerve Energy라는 법칙으로 설명이 되고요. 뭐 아니면 Paradoxical Cold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누구는 추위를 많이 탄다 그래서 계속 이제 춥다고 얘기를 하죠. 동일한 뭐 형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춥고 어느 사람은 덥고 받아들이는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역설적 콜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느끼는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오케이? 뭐 포텐셜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형태가 요 수용체에 동일하게 존재를 해 주겠죠. 그래야지 수용체가 센스, 자극을 해주는 자극원에 활성되었을 때 신경의 전달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뜻이 receptor behave very similar to 뭐야? dendrite. dendrite는 셀바디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곳이죠. 그래서 요 수용체는 제너레이터, 발생자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Stimuli produce depolarization, generator potential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각 수용체의 탈분극은 generator potential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자체가 신경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활성을 띠고 활성 전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한 포텐셜, 전위를 제너레이터 포텐셜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형태는 EPSP, 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과 유사하고요. 그렇죠? 뭐 라이트 터치, 가볍게 이제 터치하는 걸 말해요. 피부에 이런 가벼운 터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파시니아 컵스클이라고 하는 파시니아 소체에서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가벼운 터치가 오면은 요 파시니아 소체에서 generate potential, 작은 generate potential을 만들어내게 되고 신경 전달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뭐 압력이 증가했을 때도 이제 동일하겠죠. 압력이 계속해서 누르는 압력이나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를 하면은 요 general potential도 graded,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할 거고요. 그게 스레이스홀드 역치에 도달하면은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서 신경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뜻이 graded response죠. 우리가 알다시피 액션 포텐셜은 graded가 아니에요. all or none이에요. 스레이스홀드에 도달하면 빡 터지는 거고 EPSP라는 거는 graded죠. 점진적으로 전 시냅에서 포스트 스냅에서 프리 스냅에서 포스트 스냅으로 뉴로트랜스미터를 계속 뿌렸을 때 점점 자극이 쌓여서 도달해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감각 수용체 자체의 생성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제너레이터 생성자잖아요. 제너레이터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제너레이터는 누가 되겠어요? 감각 리셉터 수용체가 되는 거죠. 오케이?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리셉터에 자극이 계속해서 주어지면요, 그레이디드하게 점진적으로 첫 번째 자극, 두 번째 자극, 세 번째 자극, 스레시홀드 마이너스 55mV라고도 얘기했었고요. 50mV라고 대략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달하게 되면은 엑손 힐락에서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뭐 앞에 나왔던 것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파시니언 컬프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리셉터가 위상 수용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매우 빠르게 반응하지만 이 다음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이 무뎌지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토닉 리셉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까 자극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수용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주어지고 나도 또 그 자극과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거죠. intensity, frequency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강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액션 포텐셜의 빈도가 많아지는 거죠. frequency of action potential이 증가되는 쪽으로 해서 계속 반응이 유도가 될 겁니다. 제너레이터 포텐셜 같은 경우 자극 주고 자극이 스레스홀드를 넘어가면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하겠죠. 자극이 스레스홀드보다 훨씬 세게 강하게 주면은 빈도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토닉 리셉터라고 표현했어요.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 반응을 하는 긴장성 수용체. 오케이. 일반적인 신경 자극 방식과 신경의 반응을 하는 수용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가장 기본적인 분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에 의한 분류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자극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도 할 수 있고요. 자극원의 오리진,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류 방법은 자극원의 인포메이션,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몸의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형태가, 인식해주는 형태가 프로프리오셉터, 고유 수용체, 그쵸? 그리고 큐테이너스, 피부 감각, 피부에는 여러 가지 감각계가 다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heat, cold, pressure, touch, pain 이런 것들. 그리고 스페셜 센스라고 하는 거, 오감이라고 하는 우리가 특정한 감각기에 의해서 인식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미각, 후각, 냄새 맡는 거, 그리고 이퀄리브리움, 평형 감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스페셜 센스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제 큐테니어스 센세이션, 피부 감각이라고 흔히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뭐 아까 나왔던 파스니아 corpuscle이나 아니면 이런 피부 자극 또는 압력을 인식해주는 그런 소체들이 존재를 해서 인식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페인이나 콜드, 힛 리셉터가 이제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그 감각 수용체에 의해서 저런 감각들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터치나 프레셔 수용체는 스페셜 스트럭처로 특정한 구조로 되어 있게 되어 있고요. 두 개의 감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수용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페인, 콜드, 힛, 리셉터는 네이키드 덴드라이트, 벌거벗은 덴드라이트 형태,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이런 터치나 아니면 프레셔와 관련되어 있는 리셉터 수용체는 스페셜 스트럭처,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는 덴드라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페인은 흔히 말해서 노시셉터라는 게 존재하고요. 콜드 리셉터, 힐 리셉터가 따로 있어요. 근데 프레셔나 터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듯이 소체라는 형태 또는 디스크라는 스페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켈 디스크, 머시니어 코브스크, 파스니어 코브스크, 루피니 코브스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켈 디스크, 메시너 소체, 파스니아 소체, 루피니 소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는 터치나 프레셔를 인식을 하는 주요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이제 센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큐테이너스 부분을 설명을 한 겁니다. 위쪽이 이미 죽어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안쪽이 살아있는 진피 부분이죠. 그래서 에피더미, 더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위에 이제 자극을 받는 부분 중에 멀켈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이덴테이션이라고, 인덴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터치 이런 거와 관련이 있을 거고요. 여기 메이스너 컵스크, 메이스너 소체 같은 경우는 텍스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얘는 미끈미끈해, 얘는 까끌까끌해, 이런 표현, 텍스처와 관련 있는 그런
그리고 여기 프리 너브 엔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경 말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벼운 터치나 이제 고통, 핫, 콜드 이런 것들 인식을 하는, 특히 페인, 핫, 콜드 앞에 나왔듯이 특정 수용체를 갖고 있다고 했어. 그냥 노출되어 있는 덴드라이트 같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루트 헤어 플렉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벼운 브러스팅, 미끄러지는 그런 터치들을 인식을 할 거고요. 파시니아 소체 같은 경우는 밑에 기저 쪽에 존재를 하고 강한 뭐 깊은 압력이나 떨림을 인식을 하는 그런 소체입니다. 안쪽 기저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 더 감각에 인식을 많이 하게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텍스처나 아니면은 인덴테이션, 어떤 압축, 압력 뭐 이런 것들을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자극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피니 엔딩, 루피니 소체가 이 안쪽에 있어서 이제 피부의 탄성, 스트레치, 뭐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큐테이너스라고 하는 피부 감각은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하게 작동이 되게끔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거예요. 콜드 리셉터는 말 그대로 콜드, 차가운 것에 대해서 더 반응을 하는 그런 수용체고요. 대부분 이 에피더미, 표피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의해서는 자극을 받고 차가운 거, 따뜻한 거에 의해서는 억제되는 상반의 작용을 일으키는 수용체입니다. Some cold receptor also responds to 맨솔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맨솔 향이라고 말하는데 요 박하 맨솔 먹으면 시원하죠. 그게 이제 맨솔이 요 콜드 리셉터를 자극을 해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온도 자체의 레인지는 낮은 쪽이니까요. 8도에서 28도 정도를 인식해서 반응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듯이 뭐 also serve as an ion channel for sodium and calcium이죠. 칼슘과 소듐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이온 채널로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트랜짓 리셉터 포텐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소듐과 칼슘에 반응해서 반응하는 그런 수용체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원 리셉터예요. 웜은 말 그대로 따뜻함에 반응을 하는 그런 아이고요. 아까 콜드는 에피더미에 있으면은 웜은 더미에 있어요. 그 안쪽에 진피 쪽에 있다는 얘기고요. 따뜻함, 워밍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콜드에 의해서 쿨링, 차가움에 의해서 억제됩니다. 차가운 거를 닫게 되면은 결국에는 콜드 수용체는 활성화되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수용체는 억제가 된다는 얘기죠. So different from receptor that detect painful heat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결국에는 따뜻함과 아주 뜨거운 거가 인식되는 곳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뜨거워서 화상을 입게끔 하는 정도의 hit은 노시셉터, 페인 수용체에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hot receptor라고 표현하는데 pain experienced by hot stimulus, hot 뜨거운 거, special nociceptor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바로 캡사이신 리셉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운 거 자체가 이제 캡사이신에 의해서 매움을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매운맛을 느끼게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캡사이신이 주는 매운맛이라는 거는 핫 페인이라는 거죠. 뜨거운 어떤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을 인식하는 스페셜 고통 수용체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뭐 serve as ion channel, sodium and calci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코드 리셉터와 유사한 트랜짓 리셉터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채널과 함께 작동을 하게 됩니다. TRP, 트랜짓 리셉터 포텐셜을 작동하게 됩니다. 오케이, 콜드와 핫이에요. 근데 웜하고 핫은 달라요. 웜은 따뜻한 거, 핫은 그 이상 고통을 느끼는 페인을 느끼게 하는 뜨거움을 반응하는 수용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페셜 노시셉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보통적으로 이 리셉터 같은 경우는 뭐 칠리페퍼 같이 이제 캡사이신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캡사이신만 분리해서 자극을 줘도 고통 또는 매움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43도 또는 그 이상의 뜨거움에 의해서 발생을 인지를 하게 되는,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수용체입니다. 페인 리셉터는 이제 로시셉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몸이 어떠한 이상이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인식하게끔 해주는 수용체예요. 노시셉터. 고통 수용체라고도 얘기하고요. 페인 리셉터. 마이레이티드 돼 있거나 돼 있지 않거나 뭐 어떠한 두 가지 형태의 신경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갑작스럽고 아니면 뭐 아주 샵 페인이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급작스러운 우리가 흔히 바늘 같은 거 따끔하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는 신경이 굉장히 빨리 전달하기 때문에 마일리네이트 돼 있는 뉴런이 반응을 하게 되고요. 널 또는 persistent pain, 지속적으로 만성 질환처럼 계속 아픈 페인 있죠. 그런 거 전달할 때는 unmyelinated 뉴런이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써든 갑자기 반응하는 거는 신경 전달이 빠르다는 거고요. 은근히 계속 쑤시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오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겠죠. 노시셉터 같은 경우는 may be activated by 케미컬입니다. 어떤 특정 화학물질에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데미지 받은, 손상받은 티슈 이런 데서 분비하는 화학물질에 반응하게 됩니다. 뭐 ATP나 아니면 pH 체인지, 메카니컬 스티뮬라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들도 인식을 하게 되죠. 이렇게 결국에는 노시셉터가 반응을 하는 반응원은 손상된 조직에서 내보낸 어떤 화학 물질들이나 물리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치 센세이션, 이치는 가려운 겁니다. 가려운 거. 우리 흔히 뭐 갑자기 있다가 막 긁죠. 이게 이제 어큐트 이치 스timulated by 히스타민이라고 우리가 알러지에 대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히스타민에 의해서 IgE가 기존의 알러지 물질들을 기억했다가 그것이 오면은 이 IgE가 활성을 하면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이제 갑작스러운 면역 반응인데요. 어큐트 이치는 히스타민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바소필이나 아니면은 마셀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크로닉 이치, 만성 가려움증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케미컬이 자극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케미컬 중에는 히스타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가려움은 항히스타민제에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려움증이 어떤 것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큐트한 상황은 알러지성인 경우가 많고요. 크로닉한 거 같은 경우는 어떤 화학물질인데 면역 반응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흔히 건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크로닉 이치라고 포함시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에 항히스타민제를 쓴다고 해서 듣지는 않죠. Okay. 리셉터 stimulate unmyelinated sensory axon to the spinal cord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는 요 이치 가려움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마이엘린 시트가 없는 unmyelinated sensory axon이 작동을 해서 중추신경, 스파이널 코드를 바로 자극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막 가려움에 대해서 긁으면서 시원함을 느끼죠. 뭐 피가 날 때까지 긁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토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왜? 그 가려움에 반응하는 게 시원함으로 느껴지고 시원하진 않은데 그게 마치 신경에는 시원함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노시셉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케미컬이나 외부 자극 또는 손상받은 조직에서 내보내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의해서 반응을 해서 페인을 느끼게 합니다. 또 다른 형태가 이모셔널 리스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뭐 이랬을 때 화병 난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어떠한 외부 자극이 되겠죠. 그런 감정적인 자극도 여기 있듯이 이런 자극이 send from thalamus에요. 시상이죠, 시상. 시상으로 보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림빅 시스템이 우리 감각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감각을 조절해주는 림빅 시스템을 자극을 해서 몸에서는 아픈 것처럼 느끼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모셔널 감정적인 반응도 동일하게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외부 자극으로 인식을 하게끔 조절하는 형태도 나타난다는 거고요. Sometimes somatic pain information can synapse on the same interneuron as a neuron carrying visceral pain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냅스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신경 전달 자체가 우리 이제 뭐 교감에 전달이 될 때는 고통으로 이제 전달이 될 수도 있게끔 조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항상 뭐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그 아픈 위치가 서로 우리 몸에서 인식되는 곳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듯이 the brain may interpret heart pain as arm pain or gallbladder pain as back pain. 이것도 이제 리퍼 페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리퍼런스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리퍼드 페인이라고 더 어디에 그런 형태들을 나타나게끔 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아프면은 뭐 팔이 아프다든지 그리고 신장이나 이런 담낭이 아플 때는 등, 백페인이 있다든지 등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장기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기를 리퍼할 수 있는 대신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이제 아프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소마틱 페인 인포메이션이 우리 몸에 실제 고통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도 실제 자극처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의 고통도 다른 형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곳에 고통으로 전환이 돼서 상반된 형태로 나타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들은 perceptive field and sensory acuity라고 표현을 하는데 감각의 명확도를 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자극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여러 개 있으면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요 감각 수용체의 숫자에 따라서 나누게 되고요. 그 부분의 이름을 perceptive field라고 얘기합니다. size of perceptive field에 따라서 감각 수용체가 한 곳에 좁은 곳에 여러 개 있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고요. 띄엄 있으면은 반응이 더디게 오겠죠. 그쵸? 결국에는 이 density of receptor예요. 수용체의 빈도에 따라서 빠르게 강하게 자극을 인식하든지 아니면 아무리 세게 때려도 잘 모르죠. 그래서 등짝, 우리 등 같은 거 또는 허벅지 같은데 세게 때려도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여기 있듯이 perceptive field 수용체 감각기와 감각기 사이가 듬성듬성 거리가 멀면은 늦다는 얘기고요. 요 finger 팁이에요. 결국엔 손가락 끝에 이런 데는 많은 수용체들이 있어서 반응이 민감하다는 거죠. 퍼스티브 필드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스몰 퍼스티브 필드는 greater tactile acuity라고 표현했어요. sharpness of the sensation. 아주 민감한 반응에 대해서 쉽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퍼스티브 필드가 결론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부위에 얼마만큼 감각적으로 고통 또는 반응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결정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포인트 터치 스레시홀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바늘 두 개예요. 결국에는 콤파스 같은 바늘 두 개로 쿡 찔렀을 때 반응이 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까 퍼셉티브 필드가 좁은 거고요. 넓으면 넓을수록 퍼셉티브 필드가 넓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우리 몸의 전체 피부에서 어떤 곳이 더 민감하고 어떤 곳이 둔감한지를 요 투포인트 터치 스레시홀드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센서리 뉴런이 넓게 분포하는 경우 양쪽에 걸쳐야지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좁은 곳에 여러 개 분포하면은 한 필드 안에서 다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perception of one point of touch예요. perception of two point touch죠.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셉터가 존재하는 빈도에 따라서 신경의 어큐이티, 정확성도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투포인트 터치 스레시홀드 각각 측정해 보면은 민감한 부분은 굉장히 좁을 거고요. 민감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겁니다. 백이나 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지죠. 어퍼암이나 그리고 제일 민감 퍼스트 핑거 민감할수록 스레시홀드 투포인트 터치 스레시홀드는 좁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신경의 민감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라터럴 이니비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라터럴은 이제 바깥쪽 주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감각을 이니비션, 억제함으로써 실제 메인으로 닿는 부분을 더욱더 most strongly stimulated 하게끔 강하게 자극을 주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터치를 했을 때 터치에 닿는 주요 부위, 중앙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 주변은 억제를 하게 되는 그러한 반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lateral inhibi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This allows us to perceive well-defined sensation at a single location. 이제 한 곳에 정확히 반응이 오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보더 바깥쪽 부분은 약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중추신경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터치가 왔을 때 전체 터치 부분을 다 반응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은 이니비션, 억제를 시킴으로써 실제 센세이션, 감각되는 부분의 터치 부위는 좁히는 거죠.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lateral inhibition은 sharpen perception, 결국에 터치되는 부분의 민감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자극을 통해서도 피부 자극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기본적으로 신경을 얘기를 하고 그 신경에서 바로 감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감각의 기능적인 분류 그리고 첫 부분으로 큐테이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맛, 테이스트, 스멜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